제가 타야 되는 버스를 딱 탔거든요. 근데 그 버스에 걔가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100이면 100 괜찮대요. 뭘 괜찮아, 내가 안 괜찮다는데. 자기 친구는 소개팅을 한 날에 바로 모텔을 간 적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개소리야. 진짜 개빡치. 지금 그랬다? 닌 죽는 거야. 알았어. 안녕하세요, 류순다. 지금 머리 말리고 샤워하고 스킨케어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썰을 불면서 하는 겟레디 윗미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지금 그 최악의 남자 썰 겟레디 듣고 싶으셔도 나오셨겠지만 제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집에 쥐가 나타난 거예요. 집에 쥐가 있다고요. 쥐가. 저희 집 1층 2층도 아니에요. 심지어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파트 13층이거든요 이렇게 고층인데 어떻게 쥐가 있냐고요. 뭐 택배 같은 거나 또 무언가에 의해서 타고 들어왔을 확률이 높잖아요. 몰라, 지금 어디서 들어왔는지 지금 알 바가 아니고, 지금 그 쥐가 아직도 우리 집에서 살고 있대. 아니, 바퀴벌레도 아니고 쥐가 있어요, 아파트에. 강아지가 이제 막 사자작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짖는단 말이에요. 충격.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시점쯤에 물건 움직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물건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 물건이 왜 움직이겠어요? 뭔가 쳤으니까 움직였겠지. 저도 그거에 놀라고 강아지도 놀라가지고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짖었냐? 바로 제 방 안에서. 충격. 오늘도 충분히 쫀쫀하니까 뭐야 이거. 길 이러고 있었네? 에이, 오늘 충분히 쫀쫀하니까 바로 선크림으로 넘어가 줄게요. 제가 이제 썰 겟레디를 풀고 싶은데 뭔가 썰 겟레디를 다들 뭘 푸시나 봤더니 약간 남자 썰들 많이 푸시더라고요. 오늘은 연애 얘기보다 지나쳐갔던 최악의 남자 썰들, 약간 좀 사소한 것들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스토커도 있었습니다. 그 쌍놈새끼 그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스토커가 있었는데, 제가 바야흐로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팀플을 했었어요. 대중음악의 이해 뭐 이런 거였나? 그 교양은 팀플이 위주거든요. 처음에 들어가실 때부터 교수님이 팀을 짜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짜줬냐. 제가 대학을 미디어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미디어과 같은 사람들이 약간 그 발표 PPT 이제 장인들인 거 아시죠? 저는 아닌데 그 과 사람들이 유독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그 교수님도 되게 많이 느끼셔서 그런지 미디어과생들을 위주로 팀을 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학년이 뭘 알아요? 아니 1학년이 뭘 알아? 1학년 미디어과가 뭘 아냐고. 심지어 1학년 1학기였어. 이제 출석부 보시면서 미디어과 사람들 몇 명 정도 있는데 강당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팀을 정하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저 그런 거 너무 싫어. 근데 어쨌든 뭐 교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1학년은 약간 1학년들 위주로 모이고 3, 4학년은 3, 4학년들끼리 위주로 모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팀이 꾸려졌어요. 모이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다 1학년이시고 뭐 다양한 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저희 팀이 4명이었어요. 거기에 있던 그 팀원 중 팀원이라고 안 할 거야. 그 쌍놈새끼가. 걔가 이제 진지하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었어요. 저희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뭔가 그 사회적인 대화에 참여를 잘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팀플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단톡방도 파지고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이게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지금은 조금 약간 좀 사회에 찌들어가지고 조금 학화가 됐지만, 제가 옛날에는 진짜 거절 정말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 엄청 많이 웃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조금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뭐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도 저는 막 조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 받아주고 잘 들어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막 개인적으로도 카톡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그것마저도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해요. 막 제가 처음에는 몇 번은 받아주다가 이제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들 이런 거를 저한테 막 개인적으로 의견을 막 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회의 관련된 내용은 단톡방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서 진짜 나중에는 쌍욕을 날렸던 것 같아요. 진짜 이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내가 연락하지 말랬잖아 이 새끼야. 제가 그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나눴던 카톡 대화들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미친놈이. 옛날에 이제 프로필 배사 뭐 이런 거를 저희 집 강아지 사진들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강아지 사진을 캡처해서 지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는 거예요. 진짜 미친놈 아닌 거예요. 완전 미친놈이 이제 소름 돋잖아요. 이제 더 소름 돋는 게, 이제 제가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 이런 상황을 듣고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의 프로필 사진에 제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친놈이 그 프로필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 카카오톡 스티커 같은 걸로 이렇게 제 얼굴만 가려서 지 프로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관인 게 대학교도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술을 마실 수 있고 이래서 주점을 열고 뭐 이랬었어요. 저희 미디어과 주점에서 제가 이걸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제 의자를 진짜 팡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보니까 걔가 저를 치고 간 거예요. 저희과 사람들한테 잘 들어보니까 원래 주점은 여러 명에서 모여서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유독 혼자 와서 먹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를 약간 염탐하러 오듯이 그렇게 온 거였어요. 진짜 리얼 최고봉이 뭐였냐. 회의를 하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막 나오잖아요. 스몰 토크처럼 뭐 어디 사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뭔가 경기도에 사시나 그랬어요. 아예 겹칠 수가 없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제가 타야 되는 버스를 딱 탔거든요. 근데 그 버스에 걔가 있는 거예요. 걔도 저를 보고 놀라가지고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손을 막 가리면서 뭔가 엄청나게 오버 액션을 떨면서 걔도 막 자기 얼굴을 막 가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타야 되는 버스에 그 시간에 걔가 먼저 타고 있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했을 때 저를 미행한 적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디 산다고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범죄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피해자들이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엄청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 사람이 패닉이 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제가 그때 진심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스토킹을 당한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가장 저한테 뭔가 빨리 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오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심지어 전화를 하고 막 오빠한테 나 이거 뭐 이러면은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손이 막 덜덜덜 떨리는데 핸드폰으로 막 문자로 보냈어요. 오빠 봐, 나 지금 버스 탔는데 걔가 지금 있다. 그래서 오빠가 진짜 분노에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진짜 약간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걔가 중간에 저희 집 도착하기 전에 그냥 내려버리더라고요. 만약에 걔가 진짜 자기의 갈 일이 있어. 자기가 갈 데가 따로 있었으면 저를 보고 절대로 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스토킹 같은 일들이 2년 동안 거의 그랬었어요. 이 스토킹이라는 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칼에 찔리고 뭔가 다쳐야지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나마 그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되게 여리여리하고 막 키도 작고 막 몸도 엄청 마르고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지만 체격 자체로도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스토킹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저 진심으로 너무 무서워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들었던 사실인데 제 팀원이 4명이라고 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럼 이제 나머지 2분이 계시잖아요.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여자분은 저랑 같은 학년이고 이래서 저랑 친하게 지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뭐 괜찮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말 안 하려고 했다 막 이러면서 뭔가 얘기를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스토킹하고 있고 그럴 때 그 친구한테도 문자를 막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저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예를 들면 땡땡이 막 너무 이쁘지 않냐? 마치 나 닮아서? 이딴 식으로 막 문자를 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진짜 개소름 돋게. 저한테 마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걸 안 받아준 거잖아요. 거절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 미친년 막 이러면서 막 저 병신 이러면서 저를 욕하고 뭐 어느 날은 얘 예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보내면서 자기의 심정에 담겨있는 그런 문자를 뭐 보내고 그랬어요. 미친놈인 거 알았지만 정말 더 미친놈인구나 했는데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팀원분 중에서 여자분 말고 이제 남자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연히 그 버스에서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지내셨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요즘에 뭐 괜찮냐 뭐 스토커 그런 거 괜찮냐 얘기를 하다가 에타 봤냐는 거예요. 에타에는 그 강의 수강평을 남길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수업의 그 강의 리뷰를 봤냐는 거예요. 아니요? 뭐 이러면서 진짜? 그럼 말해주지 말 걸 그랬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고 뭐지? 리뷰에 뭐가 써있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수강평에다가 제 관련된 얘기를 엄청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약간의 분노가 쌓여있는 그런 리뷰들이었어요. 자유 게시판에다가 그 강의 이름 딱 쓰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냐 이거 리뷰 이거 뭐냐 내가 저 조장이었으면 나 진짜 휴학했다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섭다 이런 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개새끼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다 끝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랬다? 닌 죽는 거야. 알았어. 자꾸만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면 자존감 진짜 하락하는 거 알아요? 저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가? 내가 만만한가?
이 생각이 드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저는 뭐 대학교에서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약간 성과 심리 이런 거 들어가는 교양 강의는 진짜 인기 많잖아요. 그것도 팀플이 있는 강의였어요. 또 조장이었어요. 진짜 개빡쳐. 아니 뭐 잘하는 것도 없는 애가 자꾸 조장을 해. 뭔가 교수님이랑 상의드려야 될 게 있어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교수님이 앞에 있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에 의해서 좀 빡쳐 있는 상태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게 스팀 오르면서 이렇게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팀플을 할 때 팀플 그 조언 아니고서야 저한테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팀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연락을 드려도 되냐는 거예요. 물어볼 만한 그런 일이 없는데 뭘 물어보신다는 거지 싶긴 했는데 알짱거리는 느낌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 여기서 분노의 스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충 번호 알려주고 아 네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연락이냐면 PPT를 만드는 법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미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왜 이상하잖아요 뭔가. 근데 제가 답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교 휴게실에서 팀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전화가 와 제끼는 거예요. 저 지금 회의 중이어가지고 전화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지금 발표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뭔가 말을 막 거는 거예요. 사회성이 진짜 잘못 형성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호감을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게 되게 방법이 잘못된 거였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굴이 못생기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사회성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은 성인 남자가 저한테 그렇게 호의를 표시한다는 건 굉장한 공포입니다. 큰 사건들은 이런 게 있었고 그냥 뭐 지나쳐가는 일들은 저는 길에서 번호 물어보는 사람들이 진짜 싫거든요. 왜냐면 왜 싫어하냐면 100명한테 물어봐서 뭐 1명 얻어걸려라 뭐 이런 심보로 하는 것 자체도 싫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특징이 남자친구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100이면 100 괜찮대요. 뭘 괜찮아. 내가 안 괜찮다는데. 그리고 내가 너가 싫어가지고 거절했다는데 뭘 괜찮아. 자기도 뭐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래요. 너무 가볍잖아요. 이런 마음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번호 주실 수 있나요? 남자친구 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남자친구 있다는데 그게 남자친구가 진짜 있든 없든 님이 싫어가지고 거절한다는데 왜 난리야. 근데 번호 딸 때 약간 웃긴 썰이 있었어요. 이건 진짜 조금 웃긴데 그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의자 옆쪽에는 이제 할머니 한 3-4분께서 약간 수다를 이렇게 떨고 계셨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 스타일인데 번호를 주실 수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다 떨고 있었던 그 시끌시끌했었던 할머니 분들이 세상 조용해진 거예요. 저 근데 남자친구 있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막 괜찮대요. 뭐 또 괜찮아. 개빡치게. 그래서 그때 거절을 못했을 시기여가지고 자꾸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안 가가지고 막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으려나 하고 옆을 보니까 할머니 분들이 세상 조용해지셔가지고 이렇게 다소곳이 얘기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할머니 분들도 개꿀잼이셨을까요? 제가 소소한 행복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팅 썰 말해드려야겠다. 여러분들 소개팅 할 때 어디서 소개팅 하시나요? 저는 사실 막 밥 먹고 카페 가는 그런 전형적인 루트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술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소개팅 할 때 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술 마시다 보면은 그 사람을 좀 진지하게 알아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일단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평일에 만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일을 끝나고 제가 만나는 거였는데 제가 하플 쪽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팅을 하면 솔직히 웬만하면 다 오셨어요. 그분은 진짜 딱 그 본인의 일하는 곳이랑 제가 사는 그 하플과 딱 중간인 곳을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라리 제가 가면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약간 별로인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제가 일하시는 곳 쪽으로 가겠다. 감동이래요. 자기 뭐 이런 적 처음이래요. 뭐 이런 적 처음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싫어. 이자카야나 그런 팝 같은 데 많으니까 그런 데서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잘 안 취하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술을 잘 마신다고 해도 술을 먹고 나면 술 기운에 막 헛소리하게 되는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헛소리를 하셨냐면 지금 생각해도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요. 자기 친구는 소개팅을 한 날에 바로 모텔을 간 적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개소리야. 진짜 개빡치. 뭔가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약간 떠본 것 같은 거예요. 저를. 쪽인 얘기를 하나를 더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궁금하다. 막 이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막 약간 막 그렇고 그런 얘기였어요. 내 친구는 뭐 이렇게 해봤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친. 그분이 이제 어쨌든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원래 1차, 2차 가고 이러면 뭐 한 병은 1차 사고 2차는 뭐 다른 사람이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1차밖에 못 가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걸로 책 잡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제할게요 이러면서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제가 이거 결제할게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여자가 결제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라던데 막 이러는 거예요 또. 근데 거기다가 맞아요. 제가 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결제하는 거예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시면 결제해 주시겠어요?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 소개팅 하신 분이 진짜 좀 이상했던 게 원래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계속하면 그게 부족한 사람이래요. 나는 다정해요. 누구한테나 다정해요. 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걸러야 되잖아요. 자기가 여동생이 있는데 보호해주는 걸 좋아한다. 자기는 엄마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걸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되게 싸한 거? 본인 입으로 계속 나는 여자를 보호해주고 나는 여자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약간 이상해요.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집에 쥐가 있냐고. 단독주택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내가 진짜 4층까진 봐주겠어. 근데 어떻게 13층에 그리고 피 너무 봉이 커가지고 제 애교살에는 진짜 살살살 이렇게 톡톡톡 올려주면서 발라야 돼요. 오늘은 제가 블러셔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두 조합으로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사실 그 인생이 되게 시트콤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뮤드 블러셔가 이렇게 뮤처를 블러시켜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블러셔 바른 부분만 이렇게 뽀송해요. 파우더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이게 요철 블러가 진짜 잘 돼요. 이 부분을 살짝 살살살 눌러주면 여기 없어진 거 보이세요? 여기는 이렇게 막 빛나는데 얘는 지금 블러가 싹 됐어요. 그쵸? 이렇게 쓱 이렇게 돼. 대박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립을 발라줘야겠죠? 돈예 가을 MLB 립. 요거. 원 브라운인데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 매트인데 되게 촥 달라붙는 그런 매트예요. 립 컬러 진짜 예쁘죠? 장난 아니?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요 커피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이쁘잖아. 이 얼터네이티브 콜크밀크 이것도 진짜 예쁘잖아요.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 가을이 왔다. 좋아. 좋았어요. 머리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머리, 요즘에 생머리 하는 거 좋아하고 잘 어울린다는 말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생머리로 진짜 많이 다니고 있어요. 어떤가요? 저 생머리 진짜 괜찮죠? 풀썰 정말 많습니다. 진짜 이거 말고도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